정부에서 주거 공급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공급을 열고 오세훈 시장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오세훈 시장의 발목 잡기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 하면서 뭘 하신 겁니까? 오세훈 시장은 주거 공급을 하기는 한 겁니까?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고의 주거 공급을 여러분께 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밤잠을 못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 저도 대통령이 말씀하신 내용을 리트윗했습니다. 저도 잠을 못 잤습니다. 새벽에 제가 대통령이 하신 내용을 리트윗했습니다. 부동산 폭등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 부동산 투기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 주거는 주거의 공간이어야지 투기의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신 대통령님의 말씀,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뒷받침해야 합니다. 뒷받침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는 공급을 열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 표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서울의 주택 인허가가 마이너스 13.9, 약 마이너스 14%입니다. 인허가가 약 마이너스 14%입니다. 그전 시장에 비교해서입니다. 그리고 착공은 무려 마이너스 36%입니다. 급감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 하면서 뭐 하시는 거죠? 이렇게 주거 공급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곳곳에 국민의 열세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마냥 빠져나가고 있고 허투루 쓰고 있고 낭비되고 있고, 그렇게 주거 공급하자고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천 찍고 의욕적으로 제기했더니 안 된다라고 발목 잡습니다. 안 된다라고 발목 잡을 오세훈 시장, 이제 시장직 거십시오. 시장직 걸고 그리고 시장직 그만하시길 촉구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오세훈 시장 되고 주거 공급이 마이너스입니다. 전 시장에 비해서 인허가는 마이너스 약 14%, 착공은 마이너스 약 36%, 오세훈은 마이너스의 손, 이재명과 서영교는 마이너스의 손. 이재명 정부는 한다고 하면 합니다. 추진력 그리고 입법 가장 많이 통과시키고 공약 이행률 서울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서영교도 한다면 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서울시장 후보 서영교가 해내겠습니다. 마이너스의 손 오세훈은 발목 잡기를 그만두고 빠지십시오. 종묘 145m 초고층, 그리고 종묘 앞 세운 4구역 145m 초고층 520억 설계 수의 계약 논란, 이거 해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적당히 뭉개고 태능 물타기 나섰는데요, 오세훈의 교묘한 거짓말을 낱낱이 고발해 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또다시 교묘하게 거짓말로 서울 시민의 눈을 흐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국민적 호평을 받자 느닷없이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들여 종묘와 태능을 비교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종묘 재개발이 문제가 된 이유, 정부가 추진하는 태능 부지 개발은 전혀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런데도 오세훈 시장은 이 둘을 의도적으로 뒤섞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데요, 정부 정책에 발목 잡는 전형입니다. 종묘 초고층 재개발 제가 한번 이야기해 봐 드리겠습니다. 종묘 앞 세운 4구역
재개발은 왜 문제인가? 세계 문화유산 앞 초고층 재개발, 민간 특혜 의혹, 그리고 520억 설계 용역의 수익 계약, 이 논란 때문입니다. 첫째, 기존 세운 4구역은 71.9m를 지켜야 한다는 국가유산청의 권고를 무시했습니다. 최고 145m 38층 초고층 개발로 계획이 변경되면서 세계유산 영향평가도 거치지 않은 채 서울시는 이를 그대로 밀어붙였습니다. 요점을 말씀드리자면 국가유산청의 권고 무시하고 세계유산 영향평가 거치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서울시와 SH 내부 시뮬레이션에서 숨이 턱 막히고 기가 눌릴 정도라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오세훈 시장은 이후 전혀 다른 이미지를 공개하며 경관 훼손이 없다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 자체가 심각한 왜곡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그냥 딱 봐도 경관 훼손인데 경관 훼손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의 주장 일축해서 비판합니다. 둘째, 이 세운 4구역은 특정 민간업자의 배를 불리는 구조라고 하는 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종묘 재개발 핵심 부지에서 한호건설의 대규모 토지 매입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그들은 짜투리 땅까지 사들였습니다. 과도한 개발 이익은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특정 업체에 집중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해당 토지가 매각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개발입니까? 셋째, 김건희와 밀접한 관계로 알려진 히림과의 520억 수의계약 체결이 밝혀졌습니다. 설계사에 히림이 들어있다는 거 아닙니까? 520억 수의계약, 이에 대해서도 낱낱이 밝혀내야 합니다. 용적률이 660%에서 1094%로, 높이가 71.9에서 145m로 2배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설계비가 520억으로 급증했는데 이게 수의계약이고 그 안에 히림이 들었답니다. 히림이. 이 과정에서 오세훈은 새로운 경쟁 입찰을 거치지 않았고 히림이 이 520억대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이 안에서 가져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모든 문제들이 쌓여 종묘 재개발은 초호화, 초고층, 민간 특혜 개발이라는 비난을 받게 된 것입니다. 태능 개발은 전혀 상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문화유산 태능, 강릉과의 조화를 전제로 한 중저층 개발입니다. 세계유산 영향평가 등 필요한 절차를 전제로 한 단계적 추진입니다. 특정 업자가 아닌 주민이 시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공공개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말하는 내용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서울 시민을 속이는 정치 이제 그만하십시오. 민간업자 특혜 의혹과 설계 용역 520억 안에 히림이 들어있다고 하는 내용, 이 내용들 철저히 밝혀내야 합니다. 1조에 달하는 민간 특혜 의혹, 이것도 모두 밝혀내야 합니다. 한호건설이 그러자 자신들이 땅을 매각하겠다 그랬는데 이 매각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건지 의혹이 투성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은 궤변으로 이재명 정부 정책에 발목을 잡지 말고 종묘 재개발 특혜 의혹부터 명확히 해명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부가 영끌해서 영원까지 끌어모아 대통령은 밤잠을
못 이루며 주거 공급 그리고 부동산 투기를 막자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내놓은 대책 안에 저희 중랑구에 공공청사 재개발도 들어 있습니다. 제가 2013년부터 준비한 중랑구 구민회관 그리고 주민센터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 그리고 한사랑 아파트 등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재개발하자라고 제가 제안을 했고, 올해 그 재개발은 철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노후화된 공공청사만 새로 개발해도 그곳에는 아파트가 700채 들어옵니다. 구민회관은 더 넓어지고 주민센터는 더 멋져지고 청소년 수련관은 더 아이들이 배우기 좋고, 그리고 중랑구청 제2청사까지 넣어서 노후화된 공공청사를 재개발하는 일, 제가 저희 중랑구에서 시작했습니다. 올해 철거하고 거기 아파트 700채가 들어옴으로써 주거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용적률은 높이고 분담금은 낮추고 안전하고 빠르게 준비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지금 안전하고 빠르게 가야 합니다. 그래야 청년에게는 기회의 주택을, 신혼부부에겐 신혼의 주택을, 그리고 중장년들에게는 내 생의 첫 주택을 지분 적립형으로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 지역의 공공청사 재개발 지금 올해 철거하며 이루어지는데, 이런 사례가 바로 이번 정부가 발표한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그것이 SH가 오세훈 서울시에서 사실은 계속 발목을 잡고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SH로부터 철거 약속을 받았지만 또다시 오세훈 시장이 이에 대해서 발목을 잡는다면 용언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와 저 서영교가 함께 이 주거 공급, 공공부지, 공공청사 재개발 등을 통해서 거대한 주거 공급, 그래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부동산 투기를 잡아채는 이 일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관련한 내용입니다. 김건희가 출마까지 꿈꿨다고 하더군요. 김건희 광주에서 출마를 꿈꿨다고 합니다. 참으로 황당합니다. 그리고 강남에서도 출마를 꿈꿨다고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왕이 되고 싶어 어자에 앉았던 김건희, 실제 집권을 꿈꾸며 2024년 총선 출마를 준비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윤석열은 총선 전 국민의힘 의원들을 소집해 혹시 내 부인이 광주에 출마하는 거 어떻게 보냐 라고 물었다고 하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참석자들이 왜 광주냐라고 하는 질문에 윤석열은 며칠 전에 김건희가 광주 비엔날레를 갔다 왔는데 너무 인기가 좋아졌다, 그래서 광주 국회의원 공천이 되면 어떨까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광주 비엔날레는 2023년 10월 10일에 있었습니다. 아울러 정자가 거기 있습니까? 예, 이게 광주 비엔날레 정자입니다. 제가 관저에 가서 직접 보았습니다. 관저 마당에 이 정자가 있더라고요. 이 정자가 있는데, 이 정자는 광주 비엔날레에 있었는데 일본식 정자입니다. 이 일본식 정자를 놓고 아랍에미레이트 대통령이 왔는데 이걸 좋다고 자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일본식 정자를 광주에서 가져온 연유는 어떻게 되는지, 이 광주에서 이런 걸 가져와도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원이 낱낱이 감사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김건희 관저에 히노키탕, 다다미빵, 이렇게 일본식 설치 증축을 했고 끝내는 일본식 정자까지 광주에서 가지고 오면서 광주 출마를 검토했다고 하는데요,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일본식 정자는 광주 비엔날레에서 떼어와 착공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설치했다는 그 사실이 최근 감사원 감사를 통해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지적합니다.
직접 집권할 계획을 세우면서 비상계엄,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에 국민의힘 대통령실을 동원했고, 그리고 국힘 내부에서는 광주는 좀 포기를 한 것 같고 강남을 해볼까 하는 얘기도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남에 김건희가 나온다는 소문이 도니까 당은 난리가 나고 이제 진짜 힐러리 프로젝트다 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힐러리에게 좀 미안한데 김건희의 힐러리 프로젝트라고 하는 말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왔다고 하고 그 증언이 나왔다고 합니다. 김건희의 집권 플랜 2023년 11월 디올백으로 모두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사법부는 현실을 직시하고 지난 김건희 면죄부 판결을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김건희 국정농단의 추악한 실체를 2차 특검을 통해, 종합특검을 통해 낱낱이 밝혀내겠습니다. 저희가 정리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네. 김건희가 1년 8개월, 김건희도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날 어떻게 우인성 판사 김건희에게 1년 8개월을 선고할 수가 있죠? 주가 조작을 어떻게 무죄 줄 수가 있죠? 여론조사 정치자금법 위반을 어떻게 무죄 줄 수가 있죠? 샤넬백을 하나는 유죄고 하나는 무죄고, 이런 회계망측한 법 왜곡에 대해서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겁니다. 김건희 방클라프 목걸이와 샤넬백 그걸 8천만 원 정도에서 유죄를 쳤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계란 한 판 절도한 사람이 배가 몹시 고팠던 40대 이 사람의 비극, 계란 한 판을 절도해서 1년 6개월 선고받았습니다. 1,000원어치 과자류를 절도해서 과자 음료수를 훔쳤다고 징역 1년 6개월, 그리고 노래방에서 음식물을 먹고 먹튀했다고 1년 8개월. 그런데 어떻게 김건희에게 주가 조작 부당 이득 8천만 원 상당의 금품 수수, 27억 상당의 2,7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무상 수수, 이런 것으로 김건희가 정치자금법 위반, 주가 조작 8억 1천만 원, 그리고 8천만 원 상당의 금품 수수. 그런데 어떻게 1년 8개월밖에 안 나오죠? 계란 한 판 1년 6개월, 1,000원어치 과자류 1년 6개월, 노래방에서 음식물 먹고 먹튀 1년 8개월. 그런데 김건희에게 1년 8개월.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사법부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우인성 판사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것을 국민과 함께 낱낱이 고발합니다. 서영교 서울시장 출마 예정자, 이렇게 오늘은 기자회견을 하면서 주거 공급 아주 관건입니다. 용적률은 높일 수 있는 만큼 높이고, 그리고 분담금은 낮추고 빠르고 안전하게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공급 대책을 발표한 내용으로 공공부지 그리고 공공청사 등을 재개발한다면 지역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그리고 주거 공급이 대량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10,000호 정도 건설하는 곳에 당연히 교통 인프라, 학교 인프라, 그리고 도로 인프라, 그리고 모든 인프라는 확실하게 더 잘 갖춰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지역에 그렇게 개발된 곳에 학교도 넣고 도로도 넣고 지하철도 같이 만들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공공부지에 대한 재개발은 영향평가를 제대로 해서 빠르고 안전하게 가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것을 서영교 시장 후보가 되어 확실하게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